어제 하루 코로나19 확진자 428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 신규 확진자 수가 하루 만에 다시 400명대로 올라선 거죠. 방역당국은 지금의 정체기가 언제든 확산세로 돌아설 수 있다면서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한편 다음 달 1일부터 만 75세 이상 고령자들이 접종할 화이자 백신 25만 명분이 오늘 오전에 인천공항에 도착했는데요. 관련 내용들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300명대 쭉 가다가 다시 400명대로 한 번 300명대로 줄더니 400명대 다시 올라섰습니다. 요새는 최근에 그럼 400명대가 계속 많은데요? 예, 결국은 어제 월요일은 보통 주말 효과가 연장되어서 약간 적게 나오는 경향이 있고요. 네. 수목금토가 일반적으로 주중 400명대 나오고 주말에는 뭐 300명대인 것이 계속 연장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하지만 다행인 것은 아직도 이 증가 추세는 보이고 있지 않다. 정체기이다고 볼 수가 있지만 예. 서서히 증가는 있습니다. 사실은 400명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370명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몇 달 동안에 걸쳐서 400명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이지만 네. 400명이라는 수준 자체가 좀 문제이긴 하죠. 예. 지금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이고 비수도권이 1.5단계이고 5인 이상 모임 금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국민들의 이동량이 늘어나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감염 재생산 지수, 한 사람이 몇 사람을 감염시키지 하는 것도 1에서 줄어들고 있지 않거든요. 1을 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의 방역 통제만으로 줄어들기를 기대하는 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지금 수준이라도 계속 유지하면서 우리 예방접종이 일단 1,200만 명 정도 맞을 수 있는 6월까지만이라도 잘 버티면 그 이후에는 좀 이 상황이 좋아질 것으로는 보이지만 예. 이것이 뭐 갑자기 줄어든다든지 하는 것은 기대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확진자 중에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비율이 26.5%거든요. 다시 말해서 확진자 4명 중에 1명은 어디서 감염됐는지를 알 수 없다는 건데 이 비율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이건 실제로 줄이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그만큼 예. 방역 통제가 잘 되지 않는다 하는 것과 접촉한 사람들의 숫자가 그만큼 방역 관리망 안에 있는 것인데 이 안에 있는 사람보다는 새로 발견되는 사람이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사람이 더 많다는 의미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이것을 통제하기는 어렵지만 결국은 이 전체적인 수준을 좀 낮추기 위해서는 무증상 감염인 사람들이 사실은 진단검사 받으러 가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서울 수도권에 있어서 지금 임시선별검사소나 또는 지방에서도 지자체에 따라서는 많이 나오면 임시선별검사소를 하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자기가 진단을 받고 싶으면 증상이 없더라도 자유스럽게 무료로 뭐 익명이 아니라 할지라도 접근성은 굉장히 좋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울 수도권에서 있어서의 임시선별검사소에 있어서의 확진율도 상당히 높아 있고요. 예. 계속 이게 줄지는 않고 있습니다. 계속 보면은 한 0.2% 계속 나오고 있고 50명에서 한 70명 사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지금 비수도권의 경우에 있어서도 이런 집단 발생뿐만 아니라 가족 간의 감염이라든지 여러 가지 무증상 감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데에서 좀 상황이 나쁘다 그러면 바로 임시선별검사소를 만들어서 접근성을 좋게 해주는 것이 실제 이 무증상 감염자들의 N차 감염을 끊는 제일 중요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처음에 임시선별검사소를 설치했을 때 기간을 정해서 좀 단기간으로 운영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계속 운영이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 필요성이 굉장히 많아지나 보죠. 이것도 굉장히 아주 중요한 방법이었다고 보여요. 예. 처음에 우리가 5인 이상 하면서 많이 줄어들었는데 서울 수도권에서 이 임시선별검사소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서 진단을 하다 보니까 이 숫자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도 계속 50명 이상씩 나오고 있거든요. 네. 하루에. 그리고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요. 결국은 이분들은 실제 우리 방역당국에서 찾아내는 환자가 아니라는 뜻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거의 상설로 숫자는 많이 줄었습니다만은 서울 수도권에서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지방의 경우에 있어서도 새로 만들면서 줄일 수는 있지만 어찌됐든 자기가 받을 수 있는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상설의 임시선별, 뭐 말은 임시지만 네. 그것을 상설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몇 군데 만들어서 좀 자기가 차를 타고 가든지 어떤 방식으로 접근을 하든지 가서 진단을 받을 수 있는 장소가 꼭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예. 특히 외국인인 경우 더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난번에도 뭐 외국인 집단 발생이 일어났을 때 굉장히 많이 줄 서 있는 거 보시지 않았습니까? 네. 이것을 단기간이 하니까 그렇지 계속 자기가 진단검사 받고 싶을 때 가서 받는다면은 사회적으로 전체적으로 우리 그 환자 수가 줄어드는 데는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예. 특히 외국인인 경우에 있어서는 그것도 상당히 중요할 수 있거든요. 강제로 하라기보다는 자기가 익명으로 받을 수 있는 이런 진단
검사소를 좀 상설로 해주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방역 당국이 또 우려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어린이집부터 고등학교 학생들까지 이렇게 학령기 연령대에서 집단 감염이 계속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전체 확진자의 10%가 그 정도의 학령기 연령대, 어린이집에서 고등학생까지다. 그럼 이 집단 시설이잖아요. 학교도 그렇고 유치원도 어린이집도 뭘 더 조심해야 될까요? 사실 좀 숫자를 보면 많습니다. 네. 이번 학기 들어서 61건에 932명이고 전체 확진자의 10%에 해당한다고 그러니까 예. 숫자상으로는 많은데 네. 다만 다행인 것은 이게 과연 그럼 학교 안에서 집단 발생이 일어난 것이냐 하는 것은 좀 다른 얘기죠. 예. 지금 이 전체 61건을 보면은 이 중에 한 건만 우리 서울 강동구에 있는 고등학교, 광남고등학교에서 이런 것만 학교 내에 발생이고 그 나머지는 학교 내에서 발생해서 집단적으로 퍼져나간 상황은 아니고 오히려 집안, 가족 혹은 지역사회에서 감염이 되면서 학생이기 때문에 그렇게 분류가 된 것뿐이기 때문에 예. 지금 주의해야 될 것은 학교 내에서 집단 발생이 일어나지 않게끔 잘 통제를 해야 되는 것인데 그 부분 아마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런 거군요. 뭐 여러 가지 방역 수칙들을 잘 지키고 학생들이 잘 지킴으로 해서 이 부분은 무증상 감염으로 집안에 돌아와서 어른들한테 옮겨주는 것이 굉장히 클 것으로 보이는데 네. 예. 사실은 지금 거꾸로 대부분의 감염은 집안에서 일어나고 그 집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다만 학생들이었을 뿐이다. 즉 부모로부터 자식 간에 가는 게 훨씬 많다고 하니까 예. 이 부분은 사실은 학교 내에 방역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학교 내에서 학생들이 지금처럼 잘 지키면서 또 하교할 때에도 아이들 많이 몰려다니면서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런 것들을 좀 당분간만 자제하면서 네. 집에 하교하고 집에 귀가할 시에는 꼭 손 씻기들 잘하고 이것들은 부모님들은 마찬가지죠. 귀가했을 때 꼭 손 씻고 뭐 샤워하면 더 좋고 예. 바로 집안에서의 이 위생 수칙도 잘 지켜야 될 것이 지금 현재인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집안에서 전파가 부모님에서 아이들로 전파가 더 많다는 거잖아요. 역으로 전파보다. 그게 왜 그런 걸까요? 그 부모님들이 사회생활을 더 많이 해서 만나는 그 그룹이 더 많아서 그럴까요? 그건 당연한 일이죠. 사회생활을 하는 어른들이 감염이 되면서 무증상으로 일단은 집에 귀가하게 되면 바이러스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아이들한테 옮기게 되는 것인데 네. 사실 집안에서 항상 마스크를 쓰고 있는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귀가할 때 마스크를 벗는 것은 괜찮지만 마스크를 벗는 상황에서 아이들하고 이제 접촉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이렇다고 봐요. 무증상인 경우에 있어서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예. 하지만 증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접촉이 되는 건 좀 막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 어른들이라도 지금 증상이 있다 그러면 무조건 진단검사 받을 수 있으니까 예. 가서 받고 또 한 가지는 내가 기침을 한다든지 열이 좀 난다든지 하면은 아이들하고 식사도 따로 하고 뭐 접촉을 하지 않게끔 또 마스크도 그때는 쓰고 네. 2m 거리 두기 하고 이런 것들을 잘 지킨다면은 집안 안에서의 그 감염도 상당히 많은 부분은 막아질 것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예. 항상 마스크는 못 쓰지만 어떤 유증상이었을 경우에는 그런 부분을 잘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할 것으로 봅니다. 예. 네. 중간중간 검사의 중요성 이야기 계속해서 해주고 계신데 경기도에서 최근에 외국인 근로자 전수검사 행정명령을 내렸었잖아요. 그 이후에 검사 결과는 좀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 이게 뭐 34만 명 정도를 했는데 329명 확진돼서 양성률이 0.1% 정도입니다. 이거는 네. 그 서울 시내, 서울 수도권에서의 양성률이 약 0.1%에서 0.3%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예. 이것보다도 훨씬 더 적은 숫자입니다. 이 얘기는 전수검사를 뭐 한다 할지라도 이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자진해서 자발적으로 진단받는 것보다도 더 적게 나온다는 뜻이기 때문에 사실 어느 정도 효과는 있었다고 보이지만 예. 실제로 이렇게 전수검사를 하는 것보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임시선별검사소라는 개념에서 자발적으로 익명으로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준다면은 이것이 외국인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우리 지역 사회에 퍼지면서 이것이 N차 감염으로 가면 훨씬 더 우리 국민 보건에 위해를 끼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효과가 있지 않나. 즉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하는 전수검사보다는 시간이 지나면 바로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설의 이 임시선별검사소가 각 지방마다 지자체마다 좀 거리는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접근할 수 있는 거리 안에서 이런 데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면 거제 조선소 같은 경우에도 확진자가 늘어나서 지금 방역 당국에서 전수 검사를 검토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좀 다른 방식으로 풀어나가는 게 낫겠습니까? 그렇죠. 이것도 지금 숫자가
조선소 같으면 뭐 2만 명, 3만 명 이런 수준인데 네. 아무리 검사소 역량을 크게 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한 일주일에 하기도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하루에 3,000명 하는 거 쉽지 않을 겁니다. 하루에 예. 한 1,000명 정도가 대부분인 것 같은데 예. 제일 많이 해도 그렇다 그러면 일주일 이상 걸린다면은 결국은 처음에 음성으로 진단을 받았던 사람들이 또 접촉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다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접촉에 의해서 음성이라는 의미 자체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도 그 조선소라는 데에서 뭐 호흡기 증상 나타나는 사람이 항상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증상인지 나오면은 유증상자일 경우에 있어서는 선별검사소에서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증상일 경우에는 내가 돈 내고 받아야 돼요. 예. 지금도 무료에서 유료로 바뀐 경우가 많다고 그러거든요. 거제인 네. 경우에 있어서 경남인 경우에 있어서 유료로 바꾸면서 이 진단율이 떨어졌다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이 사실은 내가 좀 접촉을 했다고 좀 의심이 간다거나 또는 어쨌든 뭐 어떤 상황이든지 지금 기분이 좀 이상하다 하든가 좀 몸이 뿌듯하다 하는 정도로 찌뿌듯한 정도로도 받을 수 있는 진단검사가 훨씬 더 중요하지 않나. 네. 예. 또 그런 것이 상설로 있어야 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제부터 백신입니다. 백신 아스트라제네카 유럽의약품청도 그렇고 WHO도 그렇고 되게 안전하다. 그래서 우리도 65세 이상 접종이 시작이 됐는데 근데 어떤 지금 이번에 발표한 자료가 최신 자료에 근거한 게 아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건 어떤 소리일까요? 이거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네. 아스트라제네카가 처음에 임상시험을 할 때부터 뭐 반용량을 주면 더 좋다느니 뭐 여러 네. 가지 좀 사소한 미스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예. 근데 이번 미국에서의 임상도 사실 우리가 굉장히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네. 미국의 FDA에서 승인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 안전성이라든지 효과라든지 모든 면에서 이것이 클리어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이번의 경우도 날짜가 좀 지난 데이터가 들어가 있다 하는 것인데 이것이 지금 FDA에 승인 신청을 한 데이터는 아닙니다. 예. 언론 보도에 나온 것 중에서 NIAID에서 좀 검토를 해보니까 자료가 좀 미스가 있는 것 같아. 지금 결과가 이것이 완벽한 결과하고는 좀 다른 것 같다 하고 지적을 한 것인데요. 예. 실제로 48시간 내에 이제 최신 자료들을 다 업데이트를 해서 다시 낸다고 하니까 아마 큰 문제는 없이 전체적으로는 그 기존을 유지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예. 여기서 한 가지 눈에 띄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지금 미국에서 임상 시험을 하면서 예. 간격을 4주로 했어요. 네. 이 4주라는 얘기는 사실은 추가 임상 결과를 보면 우리도 10주에서 12주가 효과가 좋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4주로 했는데도 79%, 뭐 고령층인 경우에서도 80%까지 나온다고 그러지만 뭐 거의 비슷한 차이로 굉장히 더 좋은 결과가 나왔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4주에 접종을 하더라도 이 정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8주, 12주 정도, 10주에서 12주 정도 하는 것은 이거보다도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또 이 부분이 지금 최근의 데이터입니다. 네네. 예. 지금 다른 백신들의 임상 자료들은 한참 전에 일반적인 바이러스들이 유행할 때 했었던 것인데 미국만 해도 지금 이 변이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최근의 자료는 더 낮을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더 좋은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아마 지금 우려하는 것과는 달리 FDA에 승인 신청을 했을 때 바로 4월 중에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마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이 부분들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거 보고 그냥 스쳐보신 분들은 뭐 문제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싶은데 말씀 들어보니까 훨씬 더 안전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네요. 예, 거기다 혈전도 한 명도 없었다고 네네. 하니까 지금 이 아데노바이러스에 의한 벡터의 백신이 사실은 혈전을 더 줄여주는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유럽에서의 결과도 혈전이 나타나는 사람 자체는 더 줄은 거거든요. 예. 다만 이 특이한 아주 희귀한 증상에서만 좀 더 유의사가 있어 보인다 하는 정도였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이 임상 3상 결과는 굉장히 중요하고 예. 또 페루라든지 칠레에서도 했기 때문에 이 남미는 변이주가 더 심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결과들을 종합하면은 이 아스트라제네카는 굉장히 지금 유효하고 안전한 백신이라고 아마 인정을 받을 것으로 보여서 예. 우리나라의 경우에 있어서도 이게 굉장히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다행이네요. 그리고 어제부터 요양병원 65세 이상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됐고 30일부터는 요양시설에서 접종이 되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요새 여러 가지로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소식을 들으신 것 같아요. 그냥 접종을 동의하는 비율이 다 전에 접종했던 것보다 좀 떨어진다고 하던데 좀 걱정이 많이 되시나 보죠?
예, 아무래도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고 이게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니죠. 네. 유럽에서도 그렇고 미국의 FDA에서 아직 승인을 하지 않았다는 것도 사실은 좀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국은 아직까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안 된 거죠. 지금까지. 전혀 안 됐죠. 그렇죠. 예. 그렇지만 임상에서는 하고 있죠. 네네. 예, 3만 명 정도의 임상, 또 지난번에 했던 임상에서는 충분히 숫자는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니까 접종이 안 됐다고 볼 수는 없지만 예, 예. 예. 사실 이 예방접종이 아스트라제네카가 더 나쁘냐고 절대로 아닐 것으로 보이고요. 네. 또 예방접종 자체가 이게 과연 효과적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과학이거든요. 예. 분명히 여러 가지 임상 결과라든지 모든 데이터들이 좋다고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어떤 종교라든지 혹은 신념이라든지 혹은 정치색이라든지 뭐 미국의 경우를 보면 아주 대표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미국의 보수적인 공화당 지지자들, 특히 트럼프 지지자들은 거의 대부분 안 맞는다고 그러고 있고요. 네. 고령층들이 대부분 안 맞는다고 그러는 상황이고 우리나라의 경우도 비슷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있어서도 결국은 보수층, 고령층인 경우에 있어서는 가능하면 안 맞으려고 그러는 상황인데 이것이 과연 맞는 것일까요? 이 정치적인 것과 과학적인 것은 완전히 다른 상황이거든요. 정치색이 예. 어떤 것이든지 신념이 어떤 것이든지 예방접종은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예. 특히 고령층에서의 예방접종은 사망이라든지 위중증으로 가는 확률을 굉장히 낮춰줄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우리가 그런 분들한테 더 특혜를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안 맞겠다고 그러신다면은 그분들은 앞으로 11월까지 자식들이나 뭐 손자들을 만나는 것들이 상당히 늦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네요. 예방접종 2번 다 맞고 나면은 얼마든지 자유스럽게 아이들 만나도 상관없는 것이거든요. 예, 예. 어른부터 아이들한테 감염되는 것도 그다지 큰 문제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예. 젊은 층이 안 맞는다는 거는 또 이해도 갑니다. 난 그냥 걸리고 말래 하는 부분. 예, 예. 즉 백신 맞아서 뭐 부작용 있는 것보다는 나는 가볍게 걸릴 수 있으니까 그냥 걸리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건 이해는 하지만 고령층의 경우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내가 맞음으로 해서 위중증으로 가지 않고 우리 자식들도 만날 수 있고 우리 노인들끼리도 같이 만나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큰 불편이 없고 노인정이라든지 뭐 여러 군데에서 행사들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예. 부분 생각 안 하시고 무조건 내 자신을 위해서 이 자신이라는 것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부작용이 그다지 크다고 알려져 있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노령층에 있어서의 부작용은 더 적을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은 지금 유의하는 게 좋겠다고 봅니다. 예. 예. 다음 달에는 만 75세 이상을 대상으로 접종이 진행될 예정이고 그 백신은 화이자 백신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공항으로 도착을 했다고 하는데 저희가 앞서 살펴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령층의 접종 동의 비율이 낮았잖아요. 화이자 백신은 좀 다를까요? 글쎄 좀 다르긴 할 텐데 큰 또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뭐 어떤 백신이 상관없이 안 맞겠다는 분이 많아서 예. 우리 생각 같아서는 지금 아스트라제네카는 좀 안 좋고 파이자는 뭐 효과도 좋고 부작용도 적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한테 맞으라고 그러면 난 다 파이자 맞겠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 근데 그렇지 않은 거죠. 예, 그렇지 않습니다. 예, 예. 예, 뭐 거의 비슷한 효과고요. 특히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는 한 번만 접종을 받더라도 사망률이 0%로 100% 예방 효과가 있는 것이거든요. 네. 예. 입원하는 확률이라든지 사망을 굉장히 많이 줄일 수 있는 것인데 오히려 파이자인 경우에 있어서 2번 접종받았을 때 2차 접종 후에는 상당히 부작용이 클 수도 있다 하는 예. 것이기 때문에 접종률을 보면은 아마 파이자이기 때문에 75세 이상이 많이 맞을 것으로는 보이는데 과연 지난번처럼 95%뭐 이렇게까지 될까 좀 의심은 들기는 합니다만은 예. 뭐 안 맞으면 안 맞는 대로 그 다음 순서로 또 가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자기 순서에 오면 그 백신이 어떤 백신인지 상관없이 예. 지금 내 손앞에 있는 것을 맞는 것이 더 중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예,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서 듣기도 좋네요. 어르신분들은 특히 더 꼭 맞으셔야지 가족과 함께 편안하게 만날 수 있다 이런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백신을 맞고 지금 의료진들이 그 전까지 많이 맞았잖아요. 근데 의료진들 중에서도 되게 몸살기도 많고 괜히 그 추가 진료가 어려울 정도로 몸이 좀 아프다 이런 분들이 많아서 그럼 휴가를 좀 주는 게 어떠냐 이런 얘기 나왔었는데 그 당정이 그걸 얘기하다가 이게 의무가 아니라 권고 쪽으로 좀 선회하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저는 이것은 공무원하고 공기업하고 또 일반 민간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일단 공무원들한테 휴가를 주는 걸로 하면은 일반 국민들한테는 사기업에서는 권고거든요, 어차피. 예. 이것을 강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아쉽다고 봅니다. 공무원이라든지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하루를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서 네. 그러고서 일반사 기업에는 권고를 하면서 이것을 반차 정도로 나눠서 하루를 줄 것이 아니라 반으로 융통성 있게 나눠서 접종 예. 받으러 갈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아플 때가 바로 다음 날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 다음 날이든지 그 다음 날이든지 하여튼 제일 심할 때 예. 내가 힘들어서 출근하기 어려울 때 한 반나절 정도 쓸 수 있고 아니면 하루를 다 쓸 수 있고 아니면 무급으로 해도 하루를 더 쉴 수 있고 이런 예. 융통성을 주는 것이 좀 중요한 시기로 보이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접종받는데도 상당히 접종률을 높일 수도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 예. 이런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네요. 예. 75세 이상이 맞게 될 백신이 저희가 화이자 백신이라고 앞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에 또 접종센터에 가서 맞아야 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보관 문제 때문에. 그런데 혹시나 이제 대상자 중에 이동이 좀 어려운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그게 지금 좀 문제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직까지 예. 그 가이드라인이 나오지는 않았는데 75세 이상은 전부 다 파이자를 맞히게 되는데 파이자는 접종센터에 가야 되고 사실은 왕진으로 맞히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예. 예, 분명히 지금 2도시에서 8도시 정도에 있어서도 뭐 하루 이상 버틸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 왕진으로 접종을 할 수는 있지만 아직 그런 기준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75세 이상인데 거동이 불편하고 집안에 계신 분들은 사실은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이랑 비슷한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파이자 백신을 못 넣을 수도 있지만 가능하면은 파이자 백신을 이 원칙에 맞게 왕진을 해서라도 접종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든가 예. 아니면 파이자 백신이 아닌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히는 것은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예, 간호사 선생님하고 의사 선생님이 두 분이 다 같이 가셔야 예진도 할 수가 있어서 예. 이런 부분들은 좀 앞으로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져야 될 것으로 보이고 좀 더 융통성 있게 제일 좋은 것은 파이자 백신을 왕진으로 가서 각 가정에 맞출 수 있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은 개인으로 가면은 병원하고는 달라서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러네요. 각각의 가정을 방문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예. 예, 가능하면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접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예. 보입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이런 고민도 있는 것 같습니다. 화이자 백신 보관이 어려워서 일부 섬지역에서는 보관이 좀 용이한 백신으로 교체를 해달라 이런 요구가 있는 것 같은데 또 원칙적으로는 백신을 선택할 수 없는 게 원칙이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일반 가정에서 지금 누워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 경우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뭐 아스트라제네카 맞기 싫으니까 파이자를 지금 맞겠다 하는 것은 사람들이 이해를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섬지역 같은 경우에 사실은 좀 보관이 어렵고 적어도 마이너스 20도 냉동고는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도 확실치가 않은 경우에 있어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밖에 지금 방법이 없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의 융통성은 좀 정부 방역 당국에서 좀 융통성 있게 탄력성 있게 해줘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방역을 굉장히 철저히 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 대표적인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세계 WHO가 보니까 세계 코로나19 사망자 수가 다시 늘고 있다 이런 그 보고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독일도 이제 강력한 봉쇄 정책을 펴겠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해외는 아직까지 잠잠해지지 않는 국가들이 꽤 유럽에서 많잖아요. 이게 우리나라랑 별개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이게 또 어떤 추가적인 뭐 4차 유행의 그 징조로 봐야 됩니까? 4차 유행의 징조일 수도 있죠. 예.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미국이나 영국 같은 데는 굉장히 접종률이 높지만 그 이외에 유럽의 국가들, 뭐 독일이나 프랑스나 이런 데들이 다 10%도 지금 접종을 못 받았기 때문에 예방 접종에 의한 전파의 확산을 막아주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네. 결국은 고령층부터 맞추면서 어느 정도 위중증 환자들은 줄일 수 있을지 몰라도 전파 자체는 결국 막을 수가 없는 현재 상황인데 그 시민들은 어느 정도 예방접종도 됐고 너무 길어지니까 자꾸 반항하는 심리가 생길 수밖에 없어서 숫자는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우리 같으면 물량만 있다면 예방접종 속도는 얼마든지 빨리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유럽이나 뭐 미국이나 이런 모든 나라들에서 여러 가지 신념이나 뭐 이상한 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예. 부작용들도 진짜 루머 같은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도 우리가 생각하기엔 말도 안 되는데 더 많은 루머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감염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요. 예.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많은 사람들이 접종을 받으면서도 아직도 환자가 뭐 4만 명, 5만 명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50%, 60%를 접종을 받는다 할지라도 결코 이것이 안전한 수준은 아니다. 즉 전파라는 것은 아직도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것은 올해 내내 계속될 수밖에 없는 전 세계적인 상황이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